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6월 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장이 오늘 급등했어요. 코스피가 아주 좋았고, 와, 정말 강세장입니다. 강세장. 예. 계속해서 뭐 이러면 좋죠. 예, 이렇게 강세 흐름 이어지길 좀 바라고. 오늘은 이게 보고서 몇 개 안 보이시죠? 예, 오늘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좀 여기서 메가스터디 교육은 정말 보고서 길어요. 퓨런티어랑 두 개는 좀 약간 딥하게 좀 써 있어가지고 두 개 좀 교육 관련된 기업들도 요새 내부자 매수 많잖아요. 뭐 디지털 대성도 그렇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저 맨 위에는 이제 셀트리온 얘기고, 그다음 DLENC, 퓨런티어 뭐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장비 회사고, 그다음에 TKG, 휴캠스까지 한번 일단 설명드리고 오늘 또 시장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램시마는 바이오시밀러고요. 저 인플립시맘은 뭐냐면, 인플립시맘은 이제 요 바이오시밀러 말고 오리지널.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이 아니고 얀센의 레미게이트가 오리지널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한 종류죠. 그래서 항체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오리지널 제품이 레미게이트,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로 비슷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회사가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플리시마 시장을. 근데 이제 요게 IV는 뭐냐면은 병원에 가서 이제 정맥 주사 맞는 거예요. 병원 가서 6, 8주에 한 번씩 가야 된대요. SC는 자기가 집에서 맞는 겁니다. 병원 안 가도 되죠. 근데 SC가 그래서 훨씬 좋아요. 좋은데 SC 제형이 좋지만 이게 효능이 더 좋은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임상도 하고 그러니까 효능도 괜찮다. 더 높은 효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입증이 됐다. 그럼 램시마 SC가 앞으로 대세가 되겠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좀 점유율이 16%까지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직 미국에서는 FDA 승인이 안 났는데 아마 올해 가을 정도로 예상은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저게 이제 FDA 승인이 떨어지면 뭐 훨씬 이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투약 편의성도 되게 우월하고 효능도 좋아요. 점유율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요새 셀트리온 주가가 좀 모멘텀은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한데 하반기에 또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즈 생굽타라는 이제 영국 전문의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옛날부터 시작을 했고 이젠 대세로 확실히 인정을 받고 있죠. 의사들마저도 시밀러를 좋게 얘기해요. 환자의 삶을 개선시킨다, 질을.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도 나왔고, 그리고 SC 전환 권유 사례가 많나, 정맥 주사보다 집에서 맞는 피하 주사 요걸로 많이 권유를 하나, 환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선호도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병원에 자주 오고 싶지 않아 하는 환자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뭐 SC 주는 거죠. 근데 대신에 자가 주사니까 이게 까먹을 수도 있대요. 그런 좀 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적극적으로 SC로 전환을 추천을 계속 하고 있대요. 1년에 한 번 내보내도 되는 거니까 환자에 따라서는. IV는 6, 8주에 한 번씩 꼭 와야 되고, 환자들의 심리적 장벽이 좀 가장 큰 허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저 IV형이 기존에 데이터가 많으니까 기존 처방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의사분 얘기는 약을 스위칭 했을 때 효능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면역 질환 내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 같아서 괜찮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브루노 포트렐, 이분은 이제 프랑스 의사인데 의료병원 현장 변화나 뭐 이런 게 있냐, 램시마 SC 등장하고 나서
2015년부터 램시마를 사용했는데 매우 만족한다. 램시마 SG가 처음 등장했을 때 효과에 의심도 하기도 했는데 여러 임상 통해서 안정성, 유효성, 뭐 효과 이런 게 다 검증됐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SC를 주로 사용한다. 처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병원 오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3개월 주기로 오면 된대요. 또 평균적으로 이제 이상이 없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SC 선호하나 대부분 SC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SC를 또 써서 설명도 굳이 길게 안 해도 되고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니까 만족도가 높다고 하고요.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이게 비현실적인가? IV보다 더 자주 맞잖아요, 대신에. 환자들이 병원에 보다 자주 내원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IV를, 그러니까 IV보다 SC형 집에서 맞는 게 더 효능이 좋은 건 자주 맞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럼 IV도 병원 가서 자주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대요. 계속 와서 맞는다는 게. 셀트리온은 어떻게 생각하냐? 퀄리티, 생산 역량 다 좋다. 램시마 SC 출시해서 환자 편의성 높여주고 부담을 줄여준다. 근데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주가 안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근데 아무튼 SC형을 제대로 만들었고 이건 또 특허 보유도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승인 받고 새로운 모멘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는 좀 노이즈가 있죠. 뭐 한 회사가 너무 가격을 낮게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램시마 SC란 비장의 또 카드가 있으니까 이게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잠식을 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전문 의사분들이 또 이렇게 확실히 인터뷰를 해줬으니까 보다 더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겠죠. 램시마 SC의 가치는 일단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DLNC인데 목표 주가를 5만원으로 11% 정도 상향 조정했고요. 올해 신규 수주 가이던스는 21% 증가한 14.4조 원 정도. 주택가 자회사 DL건설 수주는 감소했는데 플랜트 있죠, 해였죠. 이쪽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한 3.6조 원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에 그 S-오일이 하는 그러니까 휘발유 원유를 바로 저기 이제 석유화학 쪽으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젝트로 알려졌는데, 한마디로 S-오일은 정유 회사지만 석유화학 제품도 만들겠다는 거죠. 그 프로젝트를 이제 DLNC가 또 수주를 따냈거든요. 그리고 해외 쪽 화공 수주 합쳐서 1.7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적은 안 좋을 거라고 하고요. 근데 그거 반영해서 1분기에 많이 빠진 거고, 주택 때문이죠. 주택은 내년은 돼야 될 것 같고, 플랜트 부문은 그래도 지금 실적 기여도가 계속 높아질 것 같다. 그리고 PBR 0.3배로 여전한 저평가 상태고요. 신사업 CCUS,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거죠. 공장에서 나가는 이런 것들을 수소 담당하는 자회사 카본코, 여기랑 연내에 저런 이제 CCUS 관련한 첫 상용화 설비 수주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DLNC는 이제 건설업종 내에선 그래도 가장 재무 구조가 우수하고요. 순위 현금 많기 때문에 버틸 체력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신사업 해서 저기서 성과가 나와야 돼요. 저기서 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면 주가 레벨업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주택 쪽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이제 올해를 봤을 땐 주택은 더 안 나빠지면 괜찮고, 이 상황에서 내년에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게 가속화되면서 부동산이 살아난다면 내년엔 좀 좋아지겠죠. 그리고 신사업, 해외 수주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잘 맞물리면 주가 재평가 받을 텐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주가는 뭐 너무나 쌉니다. 여전히 과도한 저평가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여전히 괜찮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피런티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진짜 많이 했고 작년부터 계속 했던 기업이고, 근데 참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많이 갔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항상 업데이트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탐방 노트입니다. 이제 메리츠의 양승수 연구원님이 요즘에 이제 탐방도 많이 다니시는 것 같고, IT에서 종목도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퓨런티어 아마 탐방 노트 보고서인데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 제조사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만드는 이제 장비를 제조한다. 장비 또 모바일 장비 사업부가 있고 모바일과 전장 자동차 쪽인데 전장용 센싱 카메라는 뷰잉 카메라는 그냥 이제 보는 거죠. 뷰잉 카메라는 카메라인데 주변을 이제 보는 거고 센싱은 이제 센서가 달린 거예요. 한마디로 감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차가 가는데 주차할 때 뭐 삑삑삑 거린다거나 차선 이탈한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 있죠. 그럴 때 그 센서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이제 전장용 센싱 카메라가 훨씬 비싸죠. 예. 기술력도 요구되고 그래서 기존의 생산 공정과 장비로는 양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뷰잉 카메라 만든던 거로는 센싱 카메라를 제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센싱 카메라 장비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이제 앞으로 갈 텐데 그럴 때 카메라 많이 달릴 거고 핵심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 만드는 업체도 있지만 그 업체가 카메라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액티브 온라인은 이제 렌즈와 이미지 센서를 균일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좀 발음이 어려운데 아무튼 이 장비는 저기서 조립이 완료된 카메라끼리 있죠. 카메라와 카메라끼리를 정렬해 주는 거예요. 편차를 없애고 EOL은 이제 마지막 검사 후공정 뭐 색이나 뭐 이물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최종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라이다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말고 센서죠. 센서 중에 라이다 센서 굉장히 비싼 건데 요거는 이제 SOS 랩과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제 조립 검사 장비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변화돼 있다. 그리고 전장 카메라 시장은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을 좀 시작을 했잖아요. 자동차 외부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이런 거리까지 센서 인지 범위가 지금 확대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전장용 카메라 시장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어렵고 대신에 자동차용 카메라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율주행이 이제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꾸준하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카메라나 라이더나 레이더나 USS는 저도 이게 울트라소닉 센서라고 하는데 예,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요 네 가지 센서가 들어간다. 예, 이쪽에. 그래서 상호 단점 및 보안 경쟁 관계인데 근데 이 중에 이게 자동차가 감지를 하고 뭔가 주의를 하고 앞을 보거나 눈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요. 눈 역할을 하는 게 저 네 개인데 저 중에 카메라가 이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절반 이상의 비중이고 색상을 인식하는 유일한 거잖아요. 센서 중. 색상 인식이 가능해요. 또 장애물 구분, 물체 인식, 기능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테슬라 모빌아이 이쪽도 특히 테슬라는 거의 센서보다는 저 카메라로 다 해버리죠. 그래서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은 또 다른 센서보다 좀 싸거든요. 라이다는 정말 비싸고 그래서 카메라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괜히 카메라를 쓰는 게 아니라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저걸로 자율주행 하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이제 전장 카메라 시장 아무튼 커집니다. 단가 오르죠. 물량도 증가하죠. 구조적 성장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량은 자율주행 레벨 1이 2개 들어가는데 레벨 3는 10개 이상 차에 들어가요. 지금 뭐 이제 20개까지 탑재하는 모델도 들어가요. 아무튼 카메라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차들은. 예. 그리고 옵션 채택률 상승도 긍정적이고 그래서 지금 21년도에 1.47억 개 정도인데 27년도에 4.45억 개 정도 들어갈 거로 보고 단가도 오른다. 왜냐하면 뷰잉 카메라에서 센싱 카메라로 바뀌니까. 예. 그리고 하반기부터 현대 기아도 전방의 센싱 카메라를 화소수로 올리나 봐요. 200만 화소에서 600만. 이러면 좋죠. 거기다가 1200만 화소까지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퓨런티어한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관련된 기업 중에 세코닉스도 있잖아요. 그죠? 세코닉스는 이제 직접 카메라를 만드는 기업이죠. 네. 모듈 같은 거요. 모듈이나 이제 렌즈 같은 거. 그리고 북미 아마 테슬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북미 전기차 업체 판매 확대.
그러니까 국내 카메라 모듈 업체 통해서 북미로 들어가죠. 아마 테슬라로 이제 거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전체 매출의 85%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잘 되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신규 차종도 나올 거고 사이버 트럭도 나오겠죠. 예. 그리고 신규 장비는 계속 도입이 들어가야 된다. 사이버 트럭 여기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당사의 수혜 가능성 높다. 또 외주 생산을 해서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되고 있고, 와, 이익률이요 38%가 넘어요. 대단합니다. 이익률에서 뭐 압도적이고요. 외주 생산. 예. 그리고 전장용 장비 리드 타임이 지금 4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주문을 해도 한 4에서 6개월 후에나 장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7월 이후에 신규 수주 받는 건 아마 내년 이후로 매출 인식이 돼서 7월 이후로 좀 받는 물량은요. 하반기 실적이 안 들어가니까 아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실적이 조금 슬로워질 수 있다. 왜냐면 하반기 받은 걸 하반기 해주면 하반기도 괜찮을 텐데 일단 상반기는 괜찮았는데 하반기에 만약에 이런 이제 신규 수주가 그렇게 늘지 않거나 한다면 그리고 또 7월 이후에 신규 수주는 내년으로 넘기니까 올해 실적이 반영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건 염두를 한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북미 전기차 고객사의 신모델 양산 구체화 이게 아무튼 그쪽 테슬라 이쪽이 또 사이버 트럭이나 신제품 나와서 잘 팔린다면 이번에 또 모델 3 보조금 다 받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신규 고객사 협업 확대 통한 실적 추가 상향 가능성 존재한다. 아무튼 상고 약간 하전의 느낌, 실적을 보면 상고 하전 느낌이긴 한데 구조적 성장이니까 이런 건 지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전장용 카메라 가격 비교인데 센싱이 훨씬 비싸죠. 뷰잉보다 이 중간에 합친 것 같고요. 카메라 판매 단가 올라갑니다. P와 Q가 늘어나는 구조죠. 그리고 퓨런티어는 이런데 세코닉스에도 납품을 하고 캠시스 나무가 SOS랩, LG노텍 파트론, 삼성전기, 모비스 이런 데다 공급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좀 장기 관점에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좀 지켜만 보세요. 공부 계속 하시면서 저번에 한번 밀렸다 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조정을 또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보유하신 분들이야 좀 장기 관점에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은 유한타증권의 공명진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은 맞아요. 근데 이제 한번 메가스터디가 이런 사업을 하고 우리 한국의 교육 시장이 어떤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 보고서 쓰신 것 같고 그 목표 주가 제시한 게 93,000원 제시했고요. 초중등, 고등, 대학, 취업까지 성인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고등사업부 매출 고등학교 쪽이 제일 많고 성장률은 여기 초등부 사업부가 성장률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좀 비교 요인 뭐냐면 현우진 씨 같은 스타 강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데 스타 강사를 노출시키죠. 1타 강사 한 11명 정도가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디지털 대성은 5명, 이투스는 2명 정도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인기 강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점유율이 높을수록 수강료가 당연히 상향되겠죠. 근데 어쨌든 메가스터디 교육의 메가패스는 45에서 75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디지털 대성은 조금 저렴한 것 같습니다. 23만원에서 43만원. 이투스는 34만원에서 42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대성과 이투스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고 메가스터디는 그냥 1등이라서 그런가요? 굉장히 가격을 좀 높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스템적으로는 회사별 차이가 별로 안 크니까 가격과 강사진이 중요하다. 1타 강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매출과 이익이 연동돼서 좋아지겠죠. 그래서 또 점유율이 올라갈수록 기업과 강사 모두한테 유리하다고 합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Q와 P, 수강생과 수강료가 모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익을 기업과 이제 나누는 거죠. 그 비중으로 이제 매출액을 좀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0년 말에 백호, 오지훈, 백이범 선생님들이신 것 같은데 요 1타 강사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동사로 또 이직을 했다라고 보시고 대학 입시 오프라인 쪽도 있을 텐데 두 가지 오프라인 대학 입시 사업 영위를 한대요. 재수학원, 자율학습형 학원
두 개로 나누는데 재수 종합학원은 이제 기숙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통학도 하지만 그래서 2,400명 정도. 올해는 3,600명까지 이제 증설해가지고 좀 더 늘린다라는 내용이고 러셀코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 강사를 직접 보고 싶잖아요. 강의를. 근데 서울에서 하니까 대부분. 러셀코어는 뭐냐면은 그 서울 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 영상이지만 라이브 그러니까 지금 1타 강사가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근데 그걸 틀어줍니다. 예. 서울에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거기도 이제 기숙학교처럼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습 전용권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재 7개의 러셀 코어 학원이 좀 운영 중이고 연내 8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정원수는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한 400에서 80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네, 여기서 한 336억 정도 매출 발생할 것 같고 24년에는 15개까지 늘어난대요. 매출 720억 성장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익률도 높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대치동의 강의를 라이브로 송출한다는 점 때문에 강사와 관련 비용은 또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1타 강사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베스트는 중학생 이제 버전이죠. 저희 딸도 사실 이제 엠베스트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조기 교육으로 그래서 그만큼 온라인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기 교육으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습을 선행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엠베스트가 잘 될 수밖에 없죠. 미리 공부하니까. 수학의 중요성이 정말 강조되고 있고 강사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예. 비교 요인도 있는 것 같고 영재, 특목, 자사고 합격자가 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선 잘하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유리하지 않나 엠베스트 쪽에. 경쟁 제품은 비상교육 올리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초등, 중등, 밀크티 이런 걸 이제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온이라는 이제 비상교육과 밀크티 천재교과서는. 근데 동사는 중학생만 해요. 그냥 엠베스트는 다른 거 안 합니다. 중학교 전용 플랫폼을 운영한다. 좀 자신감의 표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도 확인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사교육에서 학년으로는 중학교, 과목으로는 수학, 방법으로는 온라인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에서 중학생 중요하고 과목은 수학이고 온라인 쪽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가스터디는 원래 온라인 쪽이잖아요. 태생이. 그리고 초등 이하는 엘리하이 키즈인데 초등학교 온라인 교육 브랜드 엘리하이 요건데 다수 기업들이 좀 경쟁을 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합니다. 68.6%. 예. 그리고 엘리하이 회원들이 이제 나중에 뭐 졸업하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연결될 수가 있죠. 그리고 유아 대상 교육 엘리하이 키즈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좀 유아 대상입니다. 5, 7세 대상. 예. 근데 키즈 회원이 엘리하이로 연결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아픈 손가락은 뭐냐면은 공무원 사업부 여기는 돈을 계속 까먹어요. 취업 사업부 100% 지분을 1,800억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 21일 날 이게 어쨌든 이제 금액이 이제 납품이 되면 지분을 양수하는 건데 공정위에서는 기업 결합 심사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온라인 1위 사업자 ST 유니타스거든요. 저게 공단기가. 근데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지금 하고 있고 세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인수 결렬. 그러니까 저 공단기를 인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가 관건인데 인수가 결렬돼도 나쁘진 않은 게 전체 매출 7%밖에 안 된다.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둘째 인수 타결. 뭐 어쨌든 이제 그 여기 공단기를 만약에 메가스터디가 인수한다면 요 이익 있죠. 매출과 이익이 그대로 이 메가스터디 교육의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반영을 해줍니다. 물론 좀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또 메가 공무원의 손실 축소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1년에 막 200억씩 까먹거든요, 지금 이쪽 공무원 쪽이. 그러니까 이제 약간 메가스터디 입장에선 참 이게 힘든 사업인데 저 공단기 1등 기업 인수해가지고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인수가 된다면 긍정적일 텐데 그거는 이제 결론은 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교육 시장 분석을 좀 해줬는데 초중고교 학년 인구는 감소하잖아요. 근데 사교육비는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정반대죠. 초중고 전체 사교육비는 2020년 코로나 때 제외하고는 계속 성장. 우리나라는 초등학교가 중요하대요. 여기 사교육 시장이 제일 크대요. 초중고 중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비교해 보면 중학교가 많이 올라왔대요. 사교육비가. 고등학교보다 저 증가율이 더 늘어났고, 왜냐면 좀 약간 선행 합숙도 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용을.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뭐 중학생 사교육비가 더 높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좀 많이들 하고 이쪽 비중이 75%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어가 제일 크고요. 수학, 국어, 사회, 과학 이쪽이 이제 각각 이렇게 나와 있고, 예, 아무튼 주로 국영수죠. 예, 국영수 위주로 사교육 시장도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수학이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니까요. 그러니까 조기에 수학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부모님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일반 교과 사교육 방법은 이제 학원에 가든가 과외 받든가 온라인, 방문 학습지 이렇게 좀 4개로 구분이 되는데 학원 수강이 한 71.3%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등학교가 시장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 성장률이 제일 높대요. 20%니까. 네. 그래서 다른 쪽보다는 온라인 강의 쪽이 성장률은 높게 나오고 방문학습지 통한 사교육은 어쨌든 모든 학교에서 지금 역성장하고 있고요. 네. 중학생의 사교육비가 고등학생보다 좀 높다는 게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몰랐던 부분이죠. 과목은 수학이 중요합니다. 사교육 방법으로 이제 학원 수강과 온라인 강의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온라인 교육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 중에 있고 다수의 과목의 일타 강사와 계약을 했다. 이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제 현우진 씨도 있고 메가스터디 한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주가도 저평가돼 있어요.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고 내부자도 꾸준히 샀고 그죠? 그래서 메가스터디의 그 손주은 회장이 꾸준히 그 메가스터디인가요? 예, 지분을 했고 메가스터디 이제 교육도 같이 가는 기업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무튼 이 기업도 내부자가 꾸준히 들어온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주가는 비싸진 않고요. ROE가 27%, PBR이 2.3이니까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교육비 총액 추이고 계속 늘어나고 확실히 초등학교가 많죠. 어쨌든 배당을 좀 더 많이 줬으면 그게 좀 오게팁니다. 배당을 많이 안 주는 거. 그만 준다면 더 나아지겠죠. 자, 그리고 TKG 유캠스는 목표주가 3만원 유지했고 영업이익률이 15.4%고 독보적인 수익성을 기록할 걸로 보고요. 천연가스 가격도 꺾였고 암모니아 가격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니까 어떻게 보면 휴캠스한테는 좀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 라인강 수위가 저하해서 좀 떨어져가지고 가뭄 와서 유럽의 그 또 물동량이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러면 사실 휴캠스한테 좀 반사이익 얻을 수도 있대요. 공급이 부족하면 저 가격이 튀겠죠. 근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될 문제고 2,500억 투자해서 히질산 플랜트와 M&B 플랜트를 좀 증설 중에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내년 1, 2분기에 순차적으로 이게 좀 가동된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장기 공급 계획을 체결한 이제 국내 MDI 업체의 증설분에 이게 좀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그쪽 건자재 쪽이죠, 건자재.
그쪽에 이제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증설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좀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 세계를 선도했던 이제 질산 업체들 4개 있거든요. 여기도 계속 좀 우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유한따의 황교안 연구원님이 그 아라미드 섬유 있잖아요. 코오롱 인더랑 그 효성이 만든 효성 첨단 소재가 특수 반탄복 같은 데 들어간 그 소재를 대부분 중국에 수입하는데, 여기도 그 내용 나왔어요. PPDA 전량 중국의 수입인데 동사는 그걸 할 수 있다. 기술력이 있다.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기술 통해서 특수 아민 사업도 확장은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PPDA를 일단 지금 뭐 그 사업을 진행한다 이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진행을 하게 된다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옛날에도 시장 안 좋다가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갈 때, 예,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뭔가 좀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좀 각광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휴캠스도 기존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 영업이익률도 높고요. 좋은 건 맞는데, 한 가지가 이제 신사업이죠. 이 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면, 왜냐 아라미드 수요는 많고요. 그걸 원재료를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니까 수입 대체 효과를 만들면 굉장히 명분도 되게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휴캠스가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한다면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하나 떠오를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내 질산 스프레드, 예, 뭐 암모니아 뭐 이런 쪽인데, 이게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제품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TKG 휴캠스한테는 좋은 그래프죠. 저게 오르면 좋아요.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니까. PBR 1.2배, ROE 14.4%로 일단 저평가되어 있고, 영업이익률은 13.1% 정도 전망하고 있고요. 아라미드 원료 사업도 좀 모멘텀 요인이다. 밸류는 지금 딱 중간 정도 돼서 한 22,000원 이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지 않았지만 저기 메가스터디 교육이 좀 길어서 조금 길었고요. 자, 이제 그 전자공시 한번 정리하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전자공시가 제가 검색한 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부자 매수는 몇 명 있었습니다. 내부자는 동원개발. 아, 이분도 계속 사시더라고요. 그 장봉만 회장님. 회장님들 중에 자기 주식 사시는 분들 꽤 있어요. 동원개발도 샀고, 장우익 부회장님은 혹시 아드님이신가? 이게 제가 이름 모르지만 같은 장씨고 여긴 부회장이니까 아니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도 1,700만 원 정도 비슷한 가격에 들어왔습니다. 우주 일렉트론은 이제 그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부품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단자 만드는 회사인데, 금액은 크진 않아요. 근데 모처럼 1,000주 정도 장내 매수가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아서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일단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이제 끝났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오늘 강세로 한 30포인트 이상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다시 뚫어서 이제 2640까지 왔고요. 2700을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죠. 그동안 빠진 게 얼만데요. 그죠? 예. 갔으면 좋겠고. 근데 다만 지금은 이제 싸진 않아요. 뭐 그건 뭐 명백한 팩트입니다. 왜냐면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는 싸진 않은데, 이제 강한 건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반기엔 좀 나아진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 민감 대형주가 움직여요. 그 무거운 기업들이. 반도체도.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좋아지고, 확실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단단합니다. 최근에는. 예. 코스닥은 여기서 너무 오버슈팅을 해가지고 조금 좀 약간 무겁고요. 움직임은 좀 크긴 한데 확실히 코스피가 더 안정적으로 일단 움직임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다시 외국인이 복귀했어요. 팔다가. 개인은 어마어마하게 팔아버렸고, 오늘 외국인들은 주로 전기전자, 오늘 아마 하이닉스 좀 많이 산 것 같고요. 기계업종, 예,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반면에 철강주 계속 팔고, 유통, 통신금융, 나머지,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은 그냥 쏠렸어요. 특정 업종 그냥 거의 반도체 집중 베팅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좀 특징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섹터 쪽에서는 그 루트로닉이 공개 매수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해 버렸죠. 그래서 가격이 거의 맞춰졌어요. 그래서 루트로닉 아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공개 매수. 근데 다만 공개 매수에 응하시면 지금 가격과 36,700원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회사에서 사주잖아요. 대신에 공개 매수에 응하시면 양도소득세 내셔야 됩니다. 그거는 꼭 투자할 그 유의는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공개 매수에 응하시면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파마 리서치나 다른 기업들도 좀 동반해서 강세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MLCC가 좋았는데 아마 코스모신 소재가 오늘 13%나 급등을 하면서 오늘 이쪽 여기가 또 MLCC 관련주로 좀 부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이쪽 같이 가면서 급등을 했고 오늘 반도체는 뭐 하이닉스의 날입니다. 하이닉스가 싼 건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꾸준히 들고 가보세요. 적어도 올해 가을에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고 내후년까지는 사이클 괜찮을 거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오를 때는 투자는 기다려야죠. 쫓아가는 것보다.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주가 오늘 좀 괜찮았네요. 오랜만에. 주류 업체들도 나라셀라 혼자 올랐군요. 올랐다고 보긴 어렵고 제지 업체 중에 무림 PMP가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쿠팡 관련주, PCB 관련주도 오늘 좋았고 이수페타시스, HBM 관련주들이죠. 그 엔비디아 HBM3 오늘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다 그쪽 엔비디아 관련주들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2차전지에서 LG엔솔이 좋았습니다. 사료업체도 오늘 또 올랐고 리튬 관련주도 오늘 좀 괜찮았어요. 오늘은 아모그린텍 우리 공부해봤죠. 기억나세요? 그 뭐였죠? 그 ESS 지난 시간에 그죠? 그 기차에 들어가는 좀 특이했죠.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테슬라 관련주죠. 테슬라. 그리고 화장품도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마녀공장이 혹시 그 마녀공장 IPO 하신 분 계시나요? 그때 한번 분석해드렸죠. IPO 하기 전에 한번 그때 분석해드렸죠. 보고서 괜찮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장비 좋았고요. 원준이 좋았고 반도체 재료 좋았고 오늘 그 하나머티리얼즈가 급등했잖아요. 혹시 이거 왜 올라간지 아세요? 한 언론사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아세요? 유전체 시가 배웠죠? 함께 배우기 시간에 따로 빼가지고 유전체 시가 기억나세요? 하나머티리얼즈가 수혜주다. 도쿄일렉트론에. 근데 그 내용이 거기 이제 기사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삼성이 시각 장비를 원래 램 리서치 걸 쓰는데 이걸 처음 이제 그 보고서로 알려주셨던 게 유안타의 백기련 연구원님인데 그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하이브리드 장비를 만들었다. 근데 반응이 좋다. 근데 도쿄 일렉트론에 납품하는 회사가 하나머티리얼즈죠.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이제 좀 자료 만들어 가지고 그 영상 함께 배우기에 올렸던 거고. 근데 이제 그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이제 여기서 쫓아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잘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갔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쪽 장비 쪽으로 가고,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데 유일하게 그 식각 장비 만드는 회사가 APTC라고, 거기도 제가 함께 배우기도 올려드렸죠. 아마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전체 식각 장비, 그 그러니까 도쿄 일렉트론 그런 쪽에 만드는, 거기도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2차 전지 오늘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탑머티리얼즈가 좋았어요. 이게 공시 떴어요. 탑머티리얼즈 아시죠? 이거는 장비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이 시스템,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제대로 못 만드는 신생 회사나 이런 데다가 시스템을 수출하는. 근데 그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6%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고, 우리가 한번 이제 옛날에 공부했던 기억이죠. 3D 낸드는 오늘 하이닉스가 그냥 독보적이었습니다. 혼자 좋았네요. 엔터 여전히 강세고요.
반도체 장비도 오늘 저스템이 그 저스템 기억나세요? 그 사내이사님이신가? 그분 계속 매수했잖아요. 어떤 회사인지 우리 공부는 했지만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웨이퍼 이송 장비. 웨이퍼를 여기다가 이송 장비가 아니라 이 웨이퍼 있죠? 웨이퍼를 보관하는 용기. 그러니까 웨이퍼를 여기 용기에 보관해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습도가 있거나 그러면은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습도를 낮춰줘 가지고 웨이퍼를 최적의 상태로 해주는 장비 만드는 질소 장비라 그러죠. 뭐 질소 장비라 그러나. 예. 그리고 2호가 드디어 10만 원 왔네요. 야, 그때 우리 6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죠? 공부 열심히 해서 2호 테크닉스도 앞으로 이 장비가 많이 쓸 것 같아요. 여기 AI 이쪽에서. 그리고 HP, SP 뭐 다 좋았습니다. 한미도 오늘 갔고 갤럭시 부품주도 좋았네요.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백화점 기업들도 오늘 오랜만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면세점, 스마트폰, 태양광 좋았고요. 오늘 한 1% 내외로 좀 올라왔습니다. 원전주가 요새 좋아요. 어제 우리 원전 공부해봤지만 근데 참 원전은 어떤 걸 투자해야 되나 참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좋았어요. 대표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가 6% 가까이 급등을 해줬고 임플란트도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해줬고 덴티스 좋았고 의류회사도 오랜만에 좀 괜찮았습니다. 영업무역이 5만원 넘겼어요. 좋았고 더 네이처홀딩스도 좀 살아납니다. 그 매장 중국 매장 오픈했는데 그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매출 결과는. 그러나 이제 기업마다 좀 차별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는 오늘 일부 올라갔고, 예, JB금융 요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동차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 고르게 갔네요, 진짜 그죠? ESS 오늘 좋았죠. 고르게 반등을 해줬고, 지주사도 그렇고, 바이오시밀러, 정유증권 뭐 거의 대부분 고르게 올라갔는데 좀 빠진 건 관광업체, 조선기자재 좀 빠졌고, 그 다음에 피팅 좀 빠졌고요. 종합상사 좀 빠졌고. 어제 좋았지만 오늘은 어제 너무 오버했죠. 여기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또 기회가 오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LX는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현대코퍼레이션 좋았네요. 조선주도 오늘 조금 쉬었습니다. 근데 현대미포는 좋았고요. 빠진 업종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참 답답한 게 중국 소비주가 여전히 좀 아쉽습니다. 좀 답답한 분위기고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좀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올랐네요. 어쨌든 뭐 삼성전자 좋았고요. 하이닉스가 11만 5천 원까지 갔고 시총 84조. 그다음에 우선주 좋았고 삼성, 포스코홀딩스도 거의 40만 원 왔고요. 자동차 좋았고 그다음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하이브, 네. 삼성화재는 조금 오늘은 좀 쉬어갔네요. 메리츠금융, 은행은 좋았는데 좀 보험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오늘은 좀 화학주는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두산밖에 좋았고 JYP 좋았고요. 금양, 한진칼, 펄어비스는 특별한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좀 빠졌습니다. 많이 올랐죠 최근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오늘 2차전지 대체적으로 분위기 괜찮았고요. 한미반도체, 반도체 좋았고 반도체가 좋았어요. 어쨌든 HBM과 관련된 그 고대역 메모리 그쪽이 특히 더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뭐 리노공업도 좀 살아났고 예, 그래서 오늘 뭐 크게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관건은 이제 계속 강세장이 이어질 거냐 요건데 저번에도 이제 저희 당사 보고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사는 어쨌든 상고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하반기 급등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계단식 상승하고 좀 빠지고 근데 상반기 진짜 그렇게 갔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오르고 한번 빼고 오르고 빼고 요거를 계속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당구드리고 싶은 거 오를 때 쫓아가지 마시고, 근데 지금도 못 오른 기업은 투자해도 괜찮죠. 근데 이미 올라간 기업은 기다렸다 사시면 되겠고, 강세장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고, 반도체 이렇게 지금 반도체 2년 만에 드디어 터닝하잖아요. 너무 쉽게 물량을 정리하지 마시고, 이제 업황 이제 좋아지는데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들고 가셨으면. 우리 반도체 공부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못 오른 것도 있는데 어차피 반도체랑 같이 가야 돼요. 한국을 이끄는 3톱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입니다. 이쪽이 안 가고 뭐 무슨 시장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2차 전지 내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좀 저도 이제 분리막이나 동박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거 위주로 보면 좀 부담이 없으니까 그쪽 좀 공부하셔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설비 증설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또 찾아보시고, 증설에 진짜 답이 있거든요. 시설 투자 공시 그런 거 찾아보시고, 또 자동차도 흔들리지 마시고, 맨날 피카운 얘기 나오지만 너무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반기는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경기 민감주가 주도한다고 보고 있어요. 경기는 돌리면서. 그래서 경기 민감형 대형주 또 계속 좀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제가 내일은 함께 배우기 내일 올라갈 텐데, 내일은 풍력 이제 할 거예요. 풍력은 오래 안 걸려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2, 3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함께 배우긴 풍력 올라가니까 뭐 일단 해상 풍력도 있고 한번 참고해서 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